정우는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10년 전의 기억을 더듬었다. 10년 전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떠나 미국으로 떠났다. 그에게는 돈이 전부였다. 돈만 있으면 가난했던 과거를 잊을 수 있다고 믿었다. 돈만 있으면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수록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 바로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었다. 사장님 곧 착륙합니다. 정우의 비서인 김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김민석은 정구가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이었다. 그는 정우의 차가운 눈빛 뒤에 숨겨진 슬픔을 알고 있었다. 그는 정우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구는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늘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냉철하고 빈틈없고 감정 없는 한정우의 가면을 정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렸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폐지를 줍던 아버지의 모습. 가난했지만 그의 눈빛은 늘 따뜻했다. 하지만 정우는 그 따뜻한 눈빛을 외면하고 돈을 쫓아 떠났다. 그는 이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기 위해 돌아왔다. 정우는 전용기에서 내려 곧바로 준비된 최고급 세단에 올랐다. 차는 서울의 중심가를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향했다. 그가 찾고 있는 곳은 10년 전 그가 살았던 낡은 동네였다. 그곳에는 그의 아버지 김상철이 살고 있었다. 상철은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다. 그는 아들 정우를 떠나보낸 후 아들이 돌아오기를 10년 동안 기다렸다. 그는 낡은 집을 지키며 매일 밤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상철은 전구가 자신을 잊었을까봐 두려웠다. 그는 아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복했지만 동시에 아들의 성공이 자신과 같은 가난한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게 할까봐 불안했다. 그는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갔다. 그의 몸은 예전보다 더 늙고 약해졌지만 그는 아들이 돌아올 날을 위해 매일매일 열심히 살았다. 그의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는 10년 전 전구가 떠나기 전 건네준 낡은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의 정우는 앳되고 촌스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철은 그 사진을 보며 아들을 추억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낡은 동네의 풍경을 지켜보았다. 1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낡은 집 좁은 골목길, 그리고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아버지의 뒷모습. 정우는 그 모든 것을 잊고 싶었지만 그 모든 것은 그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는 차를 멈추고 낡은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는 그곳에서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가던 한 노인이 있었다. 그의 모습은 10년 전의 아버지와 똑같았다. 낡은 작업복, 땀을 뻘뻘 흘리는 모습, 그리고 굽은 허리. 정우는 그 노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것을 직감했다. 정우는 아버지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칫했다. 그는 지금의 자신이 아버지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10년 전에 가난했던 자신과 지금의 성공한 자신 사이의 거리를 느꼈다. 그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낡은 작업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아들이었는지 깨달았다. 아버지. 정우는 조용히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상철은 정우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폐지를 줍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10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상철의 손은 거칠었고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정우는 아버지의 굽은 허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상철의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상철에게 소리쳤다. 야, 영감탱이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했잖아. 이 동네 품이 떨어지게. 그 남자는 30대 중반의 젊은 남자였다. 그는 고급 외제차를 타고 있었고 그의 옷차림은 화려했다. 그의 눈빛은 상철을 향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상철은 그 남자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 자식이 내가 말하잖아. 못 들었어. 남자는 상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상철은 그 남자의 폭력에 힘없이 넘어졌다.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가 넘어졌고 폐지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정우는 그 모든 것을 보며 분노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들끓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멈춰졌다. 그는 지금의 자신이 아버지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야, 이 영감탱이 내가 말하잖아. 여기다가 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남자는 상철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상철은 그 남자의 폭력에 힘없이 넘어졌다. 폐지를 가득 실은 수레가 넘어졌고 폐지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상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모욕감과 슬픔이 가득했다. 야, 영감탱이, 내가 말하잖아. 왜 말귀를 못 알아들어? 남자는 상철의 머리를 발로 차려 했다. 그때 정구가 그 남자에게 달려가 그의 발을 잡았다. 정구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이글거렸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남자는 정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정우의 촌스러운 옷차림을 보고 비웃었다. 너는 뭐야? 이 영감탱이 아들이라도 돼. 너도 똑같은 쓰레기네. 남자는 정우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때 정우는 남자의 손을 잡고 그를 밀쳐냈다. 남자는 힘없이 넘어졌다. 남자는 정우의 힘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네오 뭐야? 이 자식이 너 가만 안 둬. 남자는 정우에게 달려들려 했다. 그때 정우는 남자의 손을 잡고 그를 제압했다. 남자는 정우의 힘에 굴복하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정우는 남자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다시는 이 영감님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이 영감님을 건드리면 그때는 당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살기가 담겨 있었다. 남자는 정우의 눈빛에 공포를 느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정우는 남자를 뒤로 하고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정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상철은 정우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정우야, 네가 돌아왔구나. 정우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10년 동안 잊고 싶었던 모든 기억들이 그의 눈물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 제가 돌아왔어요. 정우의 품에 안긴 상철의 어깨는 앙상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그의 몸을 갉아먹은 듯 뼈만 남은 그의 몸은 정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정구는 아버지의 굽은 허리와 거친 손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감정으로 떨렸다. 상철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아니야, 정우야. 늦지 않았어.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아버지는 그걸로 충분하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담겨 있었다.
상철은 아들이 성공했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아들의 성공이 자신을 떠나보낸 이유가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아들은 더 이상 돈을 쫓아 떠났던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후회로 가득 찬 한 명의 어른이었다. 그때 그들을 괴롭히던 남자가 정우의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했다. 남자는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소리쳤다. 야, 너희들 뭐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우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이 잘못한 건 내 아버지를 모욕한 거야. 당신이 내 아버지에게 한 짓 절대로 잊지 않을 겁니다. 그 대가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겁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 이제 이 낡은 집을 떠나서 저와 함께 가요. 제가 아버지께 모든 것을 돌려드릴게요. 정우는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최고급 호텔과 전용기, 그리고 수많은 재산을 떠올렸다. 그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되돌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상철은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아니야, 정우야. 나는 여기가 좋아. 이곳에서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네가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히 행복하다. 상철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돈은 필요 없어. 그냥 네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상철의 말은 정우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는 아버지의 진심을 이해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아들의 사랑이었다. 정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알겠어요. 그럼 제가 이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요.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정우는 아버지와 함께 낡은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의 옆에 있는 것을 선택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낡은 집을 고쳐주었다. 그는 낡은 벽을 페인트 칠하고 부서진 창문을 고치고 낡은 가구들을 새 것으로 바꾸었다. 상철은 아들의 정성스러운 손길에 감동했다. 정우야, 너는 정말 좋은 아들이구나.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상철을 괴롭히던 남자는 정우의 보복에 대한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정우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고 전구가 IT계의 신화 한정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자는 정우의 신분을 이용해 한정우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남자는 정우의 회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정우의 명예를 훼손하기 시작했다. 그는 정구가 가난한 아버지를 버리고 성공을 위해 떠났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정우의 이미지를 돈만 아는 비정한 아들로 둔갑시켰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한스테크놀로지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한정우는 당황했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릴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때 한정우에게 손을 내민 한 여자가 있었다. 그녀는 한정우의 아버지 상철을 10년 동안 보살펴준 봉사단체 직원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지은이었다. 지은은 상철을 자신의 아버지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그녀는 상철이 겪는 모든 고통을 보며 정구에게 분노했지만 동시에 정우의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지은은 정구에게 말했다. 한정우 씨, 당신을 이해합니다. 당신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숨기는 것은 더 큰 아픔을 가져올 겁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정우는 지은의 말에 화를 냈다. 저는 압니다. 당신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당신이 아버지에게 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아버지를 잃게 될 겁니다. 지은의 말은 정우의 마음을 흔들었다.
정우는 지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지은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아버지에게 10년 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돈을 벌기 위해 떠났던 미국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성공을 위해 아버지의 존재를 잊으려 했던 자신의 못난 모습들을. 아버지, 죄송해요. 저는 아버지를 버린 못난 아들이에요. 돈 때문에 아버지를 잊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아버지,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우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상철은 아들의 눈물을 보며 아들을 꽉 끌어안았다. 정우야, 네가 그렇게 힘들어했다니. 아버지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와줘서 아버지는 그걸로 충분하다. 상철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의 눈물은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아들의 아픔을 몰라줬던 자신에 대한 후회의 눈물이었다. 전구와 상철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한편 정우와 상철의 낡은 집을 찾아온 남자는 그들의 화해를 목격하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정우의 회사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더 큰 복수를 계획했다. 그는 상철의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르려 했다. 그는 정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복수하려 했다. 그때 지은이 상철의 집을 찾아왔다. 그녀는 상철의 집에 불이 나는 것을 보고 놀라 달려갔다. 그녀는 남자의 뒤를 쫓아가 그를 제압했다. 남자는 지은의 용기에 놀라 도망쳤다. 지은은 상철의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상철 아버님, 괜찮으세요? 상철은 지은의 도움에 감동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고맙다. 정우는 지은의 도움에 놀랐다. 그는 지은의 용기와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지은에게 다가가 말했다. 고마워요. 지은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아버지의 집은 불에 탔을 겁니다. 지은은 정우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상철 아버님은 제게도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정우는 지은의 따뜻한 마음에 마음이 끌렸다. 그는 지은에게서 잃어버렸던 사랑과 희망을 보았다. 그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신이 필요합니다. 지은은 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정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의 손은 서로에게 닿았고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 연결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시작되었다. 정우와 지은은 낡은 창고에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정우는 지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가난했던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폐지 수레를 보고 창피해했던 자신의 못난 모습,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떠났던 아픔, 그리고 성공 후에도 지울 수 없었던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까지. 지은은 정우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정우의 아픔에 대한 공감과 그의 진심을 이해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었다. 한정우 씨, 당신은 나쁜 아들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뿐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지은의 말은 정우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정우는 지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저에게 빛과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과거를 보듬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정우는 지은에게서 잃어버렸던 사랑과 희망을 보았다. 그는 지은에게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찾았다.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진정한 평화를 찾았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지은과 함께 아버지의 집을 찾아왔다. 상철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정우야, 지은이는 정말 좋은 아이란다. 아버지를 10년 동안이나 보살펴 주었어. 아버지는 지은이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상철의 말에 정우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정우는 지은의 따뜻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고마워요. 아버지의 곁을 지켜주셔서. 지은은 정우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상철 아버님은 제게도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그들의 대화는 낡은 집을 따뜻하게 채웠다. 정우는 지은과 함께 상철의 집을 고치고 그들의 삶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지은이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 정우와 지은의 계획은 김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김민준이 상철을 괴롭히던 현장의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그가 한스 테크놀로지의 기밀을 유출하려 했던 증거들을 수집했다. 이 모든 것은 지은의 봉사단체가 관리하는 CCTV와 그녀의 봉사 동료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지은은 동네 주민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김민준이 상철을 괴롭히던 모든 증거들을 모았다. 그들은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다. 김민준은 경찰서로 불려가자 당황했지만 이내 정우와 지은의 모습을 보고 비웃었다. 야, 너희들 뭐야 이런 거지. 같은 증거로 나를 잡으려 해. 나는 한스 테크놀로지의 사장이 될 사람이야. 너희들은 나를 이길 수 없어. 하지만 정우는 김민준의 말을 무시하고 그에게 모든 증거들을 내밀었다. CCTV 영상에는 김민준이 상철을 폭행하고 모욕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가 한스 테크놀로지의 기밀을 유출하려 했던 증거들도 함께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자신의 범죄가 완벽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김민준은 소리쳤지만 그의 말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 정우는 김민준의 얼굴을 보며 말했다. 당신이 잘못한 건 내 아버지를 모욕하고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 했던 거야. 당신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겁니다. 그 대가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 될 겁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김민준은 결국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체포되었다. 그의 몰락은 한스 테크놀로지 내부에 만연했던 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었다. 정우는 김민준의 배신에 대한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그의 아버지를 지키고 회사를 구함으로써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다. 김민준의 사건이 종결된 후 정우는 아버지와 함께 지은을 찾아갔다. 상철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정우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너는 우리 아들의 은인이자 내 딸과 같단다. 상철의 말에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상철의 품에 안겨 말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정우는 지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정우는 지은에게서 잃어버렸던 사랑과 희망을 보았다. 그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저를 용서해주고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지은은 정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은 좋은 아들이자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이었다. 정우는 지은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지은은 정구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정우와 지은의 이야기는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동네 주민들은 정우의 용기와 지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들은 정구를 동네의 영웅으로 칭송했고 지은을 동네의 수호신으로 불렀다. 정우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쓴 IT계의 신화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와 동네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명의 아들이자 이웃이었다. 정우는 아버지와 지은을 위해 낡은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집을 지어주었다.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곳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집은 동네 주민들의 도움으로 완성되었다. 동네 주민들은 정우와 지은을 위해 벽돌을 나르고 페인트칠을 하고 정원을 가꾸었다. 그들의 새로운 집은 그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정우와 지은은 지은의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정우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지은은 정우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저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봄날 오후를 거닐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사랑해. 그들의 사랑은 봄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김민준 사건이 마무리된 후 한정우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는 더 이상 돈과 성공만을 좇는 차가운 사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와 지은이의 곁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행복을 누리는 한 명의 아들이자 연인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낡은 집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롭고 아늑한 보금자리를 지었다. 그들의 새로운 집은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 찬 곳이었다. 정우는 지은에게 정식으로 청혼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 대신 그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지은은 정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저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그들의 결혼식은 조촐하고 소박했지만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동네 주민들은 정구와 지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그들은 정구를 동네의 영웅으로 지은을 동네의 수호신으로 칭송했다. 정우는 더 이상 차가운 가면을 쓴 IT계의 신화가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와 동네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한 명의 아들이자 이웃이었다. 신혼집은 크고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가득한 곳이었다.
정우는 더 이상 퇴근 후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야경을 바라보며 고독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는 지은이와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따뜻한 밥을 먹고 아버지와 함께 정원에서 꽃을 가꾸며 평범하고 소소한 행복을 누렸다. 상철은 아들과 며느리의 사랑 속에서 다시 젊음을 되찾은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다. 그는 아들이 사준 전용차를 타고 봉사단체에 나가 봉사활동을 하며 동네 주민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정우와 지은의 사랑을 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정우야, 지은아, 너희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매일매일 행복하단다.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다. 상철의 진심 어린 말에 정구와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상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상철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정우야, 지은아, 너희들의 사랑은 아버지를 다시 살려냈어. 이제는 아버지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상철의 말에 정구와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 정우는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희망재단을 설립했다. 희망재단은 가난한 독거노인들을 돕는 자선 단체였다. 상철은 이 재단의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는 더 이상 폐지를 줍는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한 명의 리더였다. 한편 지은은 정구와 함께 한스테크놀로지 재단의 디자인팀에 합류하여 그녀만의 따뜻하고 감성적인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녀는 뛰어난 예술가로 인정받았다. 그녀의 그림에는 더 이상 잿빛 어둠이 아닌 사랑과 희망의 밝은 색채가 가득했다. 그녀의 작품들은 희망재단의 상징이 되었고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희망의 천사로 불렸다. 정우는 지은의 재능을 보고 감탄했다. 그는 지은에게 말했다. 지은 씨, 당신은 정말 뛰어난 예술가야. 당신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지은은 정우의 칭찬에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신 덕분에 저는 제 꿈을 다시 찾았어요. 정우는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 덕분에 저도 제 꿈을 다시 찾았어요. 우리의 꿈은 함께 이루어질 겁니다. 내가 당신의 꿈을 지켜줄게요. 그들의 대화는 밤늦도록 이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서로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갔다. 정우는 지은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자신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지은이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정우와 지은은 아버지와 함께 그들의 새로운 집 정원에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지은이 심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고 있었다. 아버지 지은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꿈만 같아요. 정구가 말했다. 상철은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꿈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행복이란다. 지은은 상철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님.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정우는 지은의 손을 꽉 잡고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지은 씨, 당신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직도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저를 용서해주고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지은은 정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행복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정우의 품에 안겨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저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봄날 오후를 거닐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사랑해. 그들의 사랑은 봄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한정우의 삶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지 않았다. 아버지 상철과 아내 지은의 사랑 속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은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고 그의 냉철했던 이성에는 인간적인 감성이 더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한스 테크놀로지의 경영 방식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그는 수익만을 줬던 기업의 방향성을 바꾸어 희망재단을 그룹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기술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시다. 정우의 연설은 직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단순한 IT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정구는 더 이상 IT계의 신화가 아닌 희망의 리더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성공은 돈과 명예를 넘어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한 인간의 성장 드라마였다. 지은은 이런 정우의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의 곁에서 희망재단의 디자인팀을 이끌며 그녀의 따뜻한 감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의 재능은 정우의 꿈과 결합하여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되었다. 상철의 삶은 정우와 지은의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꽃을 피웠다. 그는 더 이상 폐지를 줍는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희망재단의 명예회장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독거노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매일 아침 정우와 지은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낮에는 봉사활동을 하며 저녁에는 그들과 함께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정우야 지은아, 너희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매일매일 행복하단다.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다. 상철의 진심 어린 말에 정구와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상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상철은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정우야 지은아, 너희들의 사랑은 아버지를 다시 살려냈어. 이제는 아버지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상철의 말에 정구와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 상철은 정구와 지은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그림과 같았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정우와 지은은 그들의 새로운 집 정원에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지은이 심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고 있었다. 정우는 지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지은은 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저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정우는 지은의 손을 꽉 잡고 그녀의 입에 키스했다. 그때 지은이 정우의 손을 자신의 배에 살짝 얹었다. 정우는 그녀의 행동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정우 씨,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지은의 말에
정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은의 배에 손을 얹고 그녀의 따뜻한 천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아버지와 아내의 사랑을 넘어선 또 다른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찾았고 아내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지은 씨,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우는 지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정우와 지은은 아버지 상철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상철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찼다. 그는 정우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우야, 지은아, 너희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낳았구나. 아버지는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정우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와 지은이 그리고 우리 아기를 지켜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당신들을 지켜드릴게요. 지은은 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행복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정우의 품에 안겨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저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봄날 오후를 거닐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사랑해. 그들의 사랑은 봄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한정우의 삶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히지 않았다. 아버지 상철과 아내 지은의 사랑 속에서 그는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은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고 그의 냉철했던 이성에는 인간적인 감성이 더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한스 테크놀로지의 경영 방식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그는 수익만을 줬던 기업의 방향성을 바꾸어 희망재단을 그룹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그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우리의 기술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술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합시다. 정우의 연설은 직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단순한 IT 기업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정우는 더 이상 IT계의 신화가 아닌 희망의 리더로 불리게 되었다. 그의 성공은 돈과 명예를 넘어선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한 인간의 성장 드라마였다. 지은은 이런 정우의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의 곁에서 희망재단의 디자인팀을 이끌며 그녀의 따뜻한 감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의 재능은 정우의 꿈과 결합하여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되었다. 상철의 삶은 정우와 지은의 사랑 속에서 다시 한번 꽃을 피웠다. 그는 더 이상 폐지를 줍는 가난한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희망재단의 명예회장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독거노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매일 아침 정우와 지은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낮에는 봉사활동을 하며 저녁에는 그들과 함께 정원을 가꾸며 시간을 보냈다. 정우야, 지은아, 너희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매일매일 행복하단다. 너희들이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다. 상철의 진심 어린 말에 전구와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상철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상철은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정우야, 지은아, 너희들의 사랑은 아버지를 다시 살려냈어. 이제는 아버지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상철의 말에 정우와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 상철은 정우와 지은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그림과 같았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정구와 지은은 그들의 새로운 집 정원에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지은이 심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고 있었다. 정우는 지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 씨,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지은은 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미소를 지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저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정우는 지은의 손을 꽉 잡고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다. 그때 지은이 정우의 손을 자신의 배에 살짝 얹었다. 정우는 그녀의 행동에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은의 눈빛은 따뜻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순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정우 씨,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겼어요. 지은의 말에 정우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은의 배에 손을 얹고 그녀의 따뜻한 천을 느꼈다. 그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그는 아버지와 아내의 사랑을 넘어선 또 다른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찾았고 아내에게서 진정한 사랑을 찾았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에게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지은 씨, 정말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정우는 지은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그의 눈물은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완벽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정우와 지은은 아버지 상철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상철은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할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 벅찼다. 그는 정우와 지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우야, 지은아, 너희들의 사랑은 이제 새로운 생명을 낳았구나. 아버지는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다. 정우는 아버지의 말에 감동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아버지, 이제부터 제가 아버지와 지은이 그리고 우리 아기를 지켜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당신들을 지켜드릴게요. 지은은 정우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행복과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정우의 품에 안겨 말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저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요. 고마워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봄날 오후를 거닐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사랑해. 그들의 사랑은 봄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한정우와 지은의 삶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더욱 풍요로워졌다. 그들의 아들은 아버지 상철의 따뜻한 눈빛과 어머니 지은의 순수한 미소를 쏙 빼닮았다. 정우는 아들을 안고 있을 때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가 된 것 같았다. 그의 차가웠던 눈빛은 이제 아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가득 찼다. 그는 매일 아침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아들의 눈을 보며 말했다. 아빠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 상철의 삶은 손자의 탄생으로 다시 한번 활기를 되찾았다. 그는 매일 아침 손자를 안고 손자의 작은 손을 잡고 손자의 작은 발을 만지며 행복해했다. 그는 손자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폐지를 줍던 가난했던 시절,
아들 정우를 키우며 힘들었던 시간들, 그리고 정구와 지은의 사랑으로 다시 살아난 자신의 이야기들을. 손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었고 상철은 손자의 웃음소리에 행복해했다. 지은은 남편과 아들의 사랑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남편의 곁에서 희망재단의 디자인팀을 이끌며 그녀의 따뜻한 감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을 담은 메시지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녀의 재능은 정우의 꿈과 결합하여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정우와 지은은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었다. 그들의 아들은 성장하여 훌륭한 청년이 되었고 상철은 백발의 할아버지가 되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바빴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그들은 상철의 낡은 집이 있던 자리에 지은 새로운 집에 정원에 앉아 있었다. 정원에는 지은이 심은 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를 담고 있었다. 아버지 지은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이 꿈만 같아요. 정구가 말했다. 상철은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꿈이 아니야. 이것이 바로 행복이란다. 지은은 상철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네 아버님,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정우는 지은의 손을 꽉 잡고 그녀의 임에 키스했다. 그때 상철이 정우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정우야 지은아, 너희들의 사랑은 아버지를 다시 살려냈어. 이제는 아버지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상철의 말에 정구와 지은은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 상철은 정구와 지은의 사랑 속에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이제 진정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그림과 같았다. 정우와 지은의 사랑은 단순한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정우는 희망재단을 통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돕고 지우는 그녀의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했다. 그들의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보며 성장했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들의 사랑은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아름다운 봄날 오후를 거닐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삭였다. 사랑해. 그들의 사랑은 봄처럼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어두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던 전용기는 서울 상공에 진입하자 속도를 늦추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거대한 보석들이 흩뿌려진 듯 눈부셨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그 빛들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던 한정우의 마음속을 밝히지는 못했다. 한정우,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펼치는 젊은 기업가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IT계의 신화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잊고 싶었던 과거가 있었다.